은퇴의 첫걸음은 좋은 사람을 그만두는 것. 착함에서 은퇴하다. 은퇴라는 단어 참 묘하죠.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그 순간을 두고 드디어 자유다 하면서도 막상 집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요. 일을 안 하니까 몸은 편한데 머릿속은 자꾸 시끄럽습니다. 이제 뭐하지? 내가 쓸모없는 사람 된 건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요. 아직도 남 눈치 보며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모임에선 분위기 맞추느라 하고 싶지도 않은 말에 웃음으로 화답하고 자식들, 손주들 챙기느라 내 하루는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은퇴의 진짜 시작은 좋은 사람을 그만두는 데서부터입니다. 평생 착하게, 성실하게,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나답게 살아도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일 좋은 사람의 무게, 이제 내려놓을 때 우린 너무 오래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란 말이 마치 인생의 훈장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돌아보면 그 착함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모릅니다. 직장 다닐 땐 후배 눈치 보느라, 상사 비위 맞추느라, 그래요, 제가 할게요. 한마디로 수십 번 야근했죠.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남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이 안 되고 손주 봐달라 하면 내가 안 보면 누가 보겠나 하며 무릎 아픈데도 달려갑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지나친 착함은 자기 희생입니다. 이제 그 희생에서 은퇴할 때예요. 이 사례에 김 선생님의 이야기 퇴직했는데 더 바빠졌어요. 김 선생님 68세은 평생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이제 좀 쉬겠구나 싶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하자마자 동창회 임원, 동네 경로당 회장, 교회 봉사 등 여기저기서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요청이 쏟아졌죠.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하며 하나둘 맞다 보니 일주일 내내 약속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은퇴하고 더 바빠진 거 알아요? 이젠 나랑 밥 한 끼 같이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 말에 김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나를 챙길 여유를 스스로 버리고 있었구나. 그는 그 다음 주부터 대부분의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제 시간을 좀 가지려 합니다. 그 후 그는 매일 오전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오후엔 배우자와 함께 동네 카페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야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나와 아내를 위해 사니까 마음이 편해요. 3살의 박 여사의 선택 손주 돌보는 게 행복일 줄 알았는데 박 여사 72세는 은퇴 후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딸이 맞벌이라 손주 둘을 맡았거든요. 하루 종일 어린 손주들을 돌보다 보면 저녁이면 온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그래도 딸이 힘든 걸 아니까 내색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진료 중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이 이 정도면 수술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제야 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못하는구나. 그날 이후 그는 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젠 좀 힘들다. 주 2일만 도와줄게. 딸은 미안해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손주들도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고 박 여사는 나머지 시간에 요가를 배우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엔 착하게 사는 게 가족을 위한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웃는다는 걸 알았어요. 사살의 이 과장의 변화회사에서 착한 부하, 이제는 나만의 주인. 이 과장 60세은 직장 시절 예스맨으로 유명했습니다. 상사가 부탁하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늘 야근, 늘 스트레스, 늘 불면증. 그런데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이 남아 동창이나 친구 모임에서도 리더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한 말이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야, 넌 은퇴했는데 왜 아직도 상사 눈치 보듯 사냐? 그 말이 뼈를 때렸죠.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인생은 내 기준으로 살자. 그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하고 싶은 일만 3가지만 적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 햇살 맞으며 산책하기, 커피 마시며 일기 쓰기, 낮잠 30분 자기. 별거 아닌 일 같지만 그게 나를 위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착함에서 은퇴하면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착함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례하거나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진짜 나에게 허락을 주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괜찮다. 이젠 싫은 건 싫다고 말해도 된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건강한 자기 존중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나를 위해 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그게 바로 착함에서의 은퇴예요. 6착함에서 은퇴하기 위한 3단계. 거절 연습하기. 처음엔 어렵지만 지금은 어렵네요. 이번엔 쉬고 싶어요. 이 두 문장만 익히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를 위한 일정 만들기. 다른 사람 약속은 다이어리에 적으면서 정작 내 시간은 남는 대로 쓰진 않았나요? 매일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일정을 고정으로 넣어보세요. 착한 나 대신 진짜 나 대화하기. 모임에서도 굳이 분위기 맞추려 애쓰지 말고 내 생각을 조용히 표현해보세요. 그게 바로 성숙한 은퇴자의 대화법이에요. 7. 나답게 사는 용기. 우린 인생 대부분을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선 부하 직원, 집에선 부모나 배우자, 사회에선 괜찮은 사람.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다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